요 네. KT인데요. 개미와 꿀벌님께서 33,000원에 20% 사셨대요. 33,000원. 네. 그 통신주다 보니까 또 이 종목은 또 장기 목표가를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늘 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지만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사고 기관은 계속 팔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 수익 구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 뭐 연말까지 보시는 건지 괜찮은 전략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이거 장기 괜찮나요? 네, 그렇죠. 뭐 장기 투자하는데 KT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타이밍을 맞지 못하면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이게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왜냐하면 성장성이 크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최근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KT가 2월 중순 때 주가가 42,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 밸류업 정책에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갔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저 밸류업 관련 종목이 모멘텀이 좀 꺾였고, 앞서 이제 선거 이후에는 저 밸류업 관련 부분 자체가 저는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거든요. 일단 5월 달에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와 대기하고 있지만은 있죠. 그때 좀 가봐야 되는 거다. 아무래도 선거 지나면 약간 이런 그 정책 강도의 드라이브 자체가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비밸류 관련 종목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어제 올랐다가 일부 종목도 좀 떨어졌는데, 예, 저비밸류 관련 종목들은 길게 보셔야 좀 되는 거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통신진유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단 선거 끝났으니까 통신영업을 인상은 않겠지만은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마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할 그런 있다고 좀 봐요.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유틸리티 쪽은. 근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선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불만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아마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만큼은 아니잖아요. 예, 통신비가 뭐. 기대치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그쪽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주는 선거 이후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수혜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종목 가기 위해서는 저 밸류업과 관련된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지 주가 상승 모멘텀인데 이거는 결국은 5월 달에 가서 정부 정책을 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그때 가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그야말로 가치주입니다. 예산 뭐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 단위로 보게 되면 거의 몇 년 동안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사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실적 자체 증가되지가 않아요. 대신 이제 이익이 증가되니까 주당 BPS가 계속 올라가면서 회사가 주당 순자산이 지금 PBR로 0.5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아마 주당 BPS가 7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PBR과 ROE 관계를 본다면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회사가 자기 ROE 지표가 7 정도 좀 되는 거니까 대체로 보게 되면 적정 가격 자체는 PBR 단위로 0.78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8 정도 본다면 8, 7, 56, 5만 6천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 쌉니다. 왜냐하면 ROE가 7% 정도 되면 PBR 지표상으로 한다면 최소한 0.8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하락을 보여야 되고 정말로 강력한 저 PBR 정책이 좀 나와야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이두 종목은 주당 배당금이 한 2천 원 정도 하는 거니까 배당금 받고 장기 투자하고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장기 투자보다는 한번 팔고 다른 쪽으로 또 충분히 왜냐하면 과거처럼 KT가 통신주가 고배당주는 아니거든요. KT보다는 더 고배당주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들 종목들이 고배당주였는데 SK텔레콤이라든가 지금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은행주가 더 낫지 않나요? 네, 더 낫고요. 그렇죠. 또 이들 종목도 배당하는 시점에서는 또 배당락이 딱 되면서 거의 배당락 함정에 거의 99%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배당도 보지 말고 한번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이들 종목은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떨어질 때 지금은 다시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땐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제가 4만 원 뭐 넘어가서는 사서는 수익 내기 쉽지 않다고 봐요. 이럴 때는 사셔야 되고 지난번 저 밸류업 정책들 주가가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쪽인데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이니까 뭐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은 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앞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4만 7, 8원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4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가격대 매수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4만 원대 매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4만 6천 원, 4만 8천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황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주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런 관점이시고 1차 4만 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기 4만 7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